안녕하세요. 영주유튜브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구분소유적 공유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전번 시간에 제가 이 공유와 구분소유적 공유를 이렇게 비교해서 간단히 그 개념을 말씀드렸었죠. 아무튼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것은요, 부동산에 위치한 면적을 특정해서 두 사람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되 구분소유자의 공유, 즉 공유 지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해서 그 부분을 각자가 구분 소유하기로 하되, 등기만은 즉 외부적으로는 공동 소유 즉 공유 지분으로 등기하는 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분 소유적 공유가 아닌 일반적인 공유는요, 한 개의 부동산을 A, B, C 즉 다수인이 공동 소유하기로 하고 어떤 특정 부분을 나눠서 소유하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를 공동 소유하기로 하는데 자기 몫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지분이죠. 그래서 공유자로서 등기가 되면서 지분 등기가 된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A, B, C 각자는 아무튼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지분 비율로 전체 부동산 전체를 소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개의 부동산을 다수인이 즉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지분 비율로 공동 소유한다는 것이 바로 공유이고요. 자, 각각 특정된 부분을 소유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각각 특정해서 뭐 이 부분은 A가, 이 부분은 B가, 이 부분은 C가 이렇게 각각 특정해서 소유하기로 하고 다만 등기만 공유 내지는 공유 지분 등기로 해놓는 것은 자, 공유와 비교되는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를 보게 되면 한 개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즉, 한 개동 건물이 있다든가 또는 한 필지 토지가 있는 경우에 A, B, C 세 사람이 각자 어떤 특정 부분을 정해서 각자 단독 소유한다는 얘기예요. 즉, 예를 들면 3층 건물이 있다가 하면 3층 300제곱미터는 A가 소유하기로 하고 그 특정 부분을, 그리고 또 2층 300제곱미터는 B가, 그 다음에 1층 300제곱미터는 C가 이렇게 소유하기로 내부적으로 A, B, C가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약정을 하고 다만 등기는 공유 등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토지라고 하면 뭐 북쪽에 300제곱미터는 A가, 그 다음에 가운데 300제곱미터는 B가, 그 다음에 남쪽 300제곱미터는 C가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그 특정 부분을 소유하기로 하고 다만 등기는 또 이렇게 공유 등기로서 지분 등기를 해 놓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 내지는 구분소유적 공유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특정 부분을 소유하기로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는 공유 등기로 하고 있는데, 자, 여기 A, B, C에 있어서 지분이 균등하다면 각각 3분의 1씩 이제 지분 등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자, 건물 전체에 있어서 이 특정 부분 A가 소유하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등기가 되는 것이고 B가 소유하기로 하는 부분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C가 소유하기로 하는 부분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등기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특정된 A가 소유하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A 3분의 1 뿐만이 아니고 B, C 3분의 1 지분이 이쪽으로 명의가 간 것이죠. 또 B의 입장에서도 A, C가 각각 지분 3분의 1을 명의를 빌려준 것입니다. 또 C의 입장에서 보면 A, B가 그 명의를 C에게 빌려준 것이죠. 이렇게 상호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입니다. 즉 명의를 신탁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그래요. 즉 내부적으로 특정된 부분을 소유하기로 했지만은 등기만은 공유 등기로 하는 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때 이 공유 등기를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그런다. 맞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부동산 실명법이 있잖아요.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명의 신탁을 금지합니까? 당연히 금지하죠. 명의 신탁을 금지해서 그 다른 사람에게 이제 재산을 빼돌려서 부동산 투기한다든가 뭐 세금을 포탈한다든가 이런 걸 금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실명법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그 명의 신탁을 함부로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처벌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또 형사처벌까지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상호 명의 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상 금지가 되지 않습니다. 즉 명시적으로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상호 명의 신탁은 명의 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 상호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해서 명의 신탁을 하더라도 이 부동산 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 명의신탁은요, 부동산 실명법상 허용되는 명의신탁입니다.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을 하더라도
부동산 실명법상 적용이 안 되고, 따라서 부동산 실명법상 처벌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허용되는 거예요. 부동산 실명법상. 자, 그리고 이제 이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는요, 크게 내부 관계와 외부 관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내부 관계는 A, B, C가 한 개의 부동산을 각각 특정해서 소유, 즉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한 것이 바로 내부 관계이죠. 그래서 구분된 특정 부분을 다수인이 각각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것이 내부 관계입니다. 즉 A, B, C 이 세 사람 관계가 내부 관계이죠. 자, 외부 관계는 A, B, C 이외의 제3자와의 관계이죠. 자, 등기는 이제 공시 방법이죠. 즉 내부적 권리관계라든가 내 권리관계를 다른 사람, 외부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공시 방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시 방법으로 대표적인 게 등기잖아요. 등기. 그렇죠? 자, 그래서 특정 부분을 구분 소유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 등기로 한다는 것은 외부적으로는 공유자로 알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외부 관계에 있어서는 공유 지분 등기가 되는 것이고,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 즉 공유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건물 등기부라든가 토지 등기부를 떼보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공유 등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유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나 일반적인 공유나 그 등기부로는 구별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그 등기부 샘플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크게 내부 관계와 외부 관계로 나눠지는데, 자, 내부 관계는 당연히 각자 특정 부분의 소유권자로서 그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 B, C가 구분 소유적 공유하기로 했다. 이러면 A는 그 특정된 부분을 자기가 B, C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가 그 토지의 어떤 특정 부분, 북쪽 300제곱미터 그 부분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토지에다가 뭐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소유한다 해도, 즉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한다 해서 BC, 즉 다른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뭐 부당이득을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B씨는 A를 상대로 부당이득 했다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 B와 C도 마찬가지죠. 자기 특정 부분을 이렇게 다른 구분 소유자를 배제해서 독단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사용 수익을 했다 해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구분 소유자가 그 부분을 사용 수익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자기 그 구분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반대로 자기가 구분 소유하기로 한 특정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어서 외부 관계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부 관계로서는 이제 등기부를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등기를 보면 공동 소유자로서 공유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외부적으로는 이제 공동 소유로서 공유 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개 부동산 전체에 공유 관계가 성립하고 공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다. 즉 내부적으로는 내 특정 부분을 A가 B, C에게 주장할 수 있지만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공유자로서의 권리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특정 부분 구분 소유권자로서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3자가 그 특정 부분을 방해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구분 소유하기라는 그 한 개 동 건물 한 필지 토지 전체를 방해를 한다. 자, 이런 경우에는 구분 소유하는 A, B, C 각자는 자기가 구분 소유하려 하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공유물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 행위로서 제3자에게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내부적으로는 특정 부분을 구분 소유하기로 하면서 외부적으로는 공유 등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일반 공유에 있어서는 각 공유자가 공동 소유에서 공유 관계를 이렇게 그만두고 싶다 그러면 자, 그 공유물을 분할해 달라고 다른 공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공유자가 거기에 청구에 응해서 공유물 분할 합의를 하게 되면 이제 부동산을 쪼개서 여러 개의 부동산을 나눠서 자기가 단독 소유로 등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협조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서 이제 법관이 판결을 해주면 이제 나눠 가지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일반 공유가 아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어서 공유물 분할 청구가 인정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비록 등기는 공유로 등기되어 있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공유가 아니잖아요. 즉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하기로 서로 약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공유에 있어서 공유물 분할 청구는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라든가 토지를 이제 각각 나눠서 세 개의 부동산을 나눠서 각각 단독 소유로 등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각 구분 소유자는 자기 소유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아까 보셨듯이 비록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적 관계에 있지만은 외부적으로는 공유 등기가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등기를 상호 명의신탁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호 명의신탁을 없는 것으로 돌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호 명의신탁 해지를 하고서 그것을 원인으로 지분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서로 지분에 대한 등기에 있어서 내 명의를 빌려줬기 때문에 그 명의를 다시 돌려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즉 지분을 등기상 이전 등기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이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시면 이제 한 개의 부동산을 A, B, C 세 사람이 이제 각 특정 부분을 구분 소유로 하기로 하고 각각 이제 공동 소유로서 지분 등기를 해놨는데, 일단은 이제 그 상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 이전 등기 절차에 들어가려면 세 개의 부동산을 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세 개의 부동산을 나눠서 각각 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명의신탁 했던 것을 다 돌려줘야 되겠죠. 즉 지분 이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개의 부동산을 나눠서 이제 결국은 여기에 이제 세 개 부동산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A가 단독 소유, 이 부분은 B가 단독 소유, 이 부분은 C가 단독 소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물 일권주의 있죠. 일물 일권주의.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한 개의 소유권만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한 개의 부동산에서 한 개의 소유권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 두 개의 소유권을 성립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한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나눠서 등기를 해야 되죠. 그것이 뭐예요? 분량적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지분입니다. 그래서 지분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 합치면 어떻게 돼요? 1이 되잖아요. 1. 그래서 결국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만들어서 1로 만들고, 그렇죠? 소유권 1. 그렇죠? 그 다음 여기도 한 개의 부동산에서 한 개의 소유권. 그래서 이것을 단독 소유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무튼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해서 단독 소유 등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요. 자, 구분소유적 공유에 있어서 이 특정 부분은 각각 A, B, C가 이렇게 자기가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 즉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일단 내부적으로 이렇게 약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각자 특정 부분에 대해서 단독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각자 특정 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구분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가 그 특정 부분 단독 소유하기로 했으면 그 특정 부분은 자유스럽게 처분할 수 있고 B, C의 동의가 필요 없다. 그럽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는 특정 부분을 각각 단독 소유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특정 부분을, 근데 외부적으로는 공동 소유로, 즉 공유로 등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부적으로는 마음대로 내 특정 부분을 처분할 수 있지만, 자, 외부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은 공유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컨대 A가 구분 소유하는 그 특정 부분을 제3자인 F라는 사람에게 자유스럽게 처분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F의 입장에서는요, 등기부를 보고서 자기가 그 공유 지분을 이전받는 입장이죠. 그렇죠? 근데 내부적으로는 어떻든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F의 입장에서 공동 소유자로서 그 공유자가 되는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 특정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자로 남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 판례 그 사건 번호가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는 이제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지분을 처분하는 자와 지분을 매수하는 자가 특정 부분을 처분한다는 것이 상호 전제되어 있어서 공유 지분이 이전 등기됐다면 그 매수인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부적으로 공유 관계를 승계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자, 두 번째 볼까요? 지분을 처분하는 자가 구분소유적 공유가 아닌 일반 공유 지분으로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는 소멸하고 단순한 공유 관계가 된다. 자, 이때는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특히 이제 경매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매를 할 때요, 일반 쉬운 경매 물건은 메리트가 별로 없잖아요. 자,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이 경매에 있어서 큰 메리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이 부분도 경매에서 좀 중요합니다. 자, 이상으로 구분 소유적 공유 내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공동 소유에 관한, 즉 공유에 관한 설명은 계속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